세상의 모든 지식 언더스탠딩. 네. 네, 항상 지식에 목마르고 지식에 배가 부신 여러분들을 위해서 항상 저녁 시간에 여러분들의 지식과 정보를 서빙하는 네. 방송 언더스탠딩. 레스토랑이네. 네, 저는 치프 웨이터 이프로고요. 네, 저는 안 대표입니다. 네. 네. 오늘은 자, 저희가 네. 또 스페셜 메뉴들을 준비하지 않았겠습니까? 오늘 그러고 보니까 이게 뭐가 좀 복장도 뭐 좀 다르네. 웨이터냐 웨이터. 여러분께 서빙하는 지식을 서빙하는. 네. 네. 놀랬어. 갑자기 언제 나비 넥타이를 메고 왔나? 네. 예, 오늘은 매우 재밌는 일이 있었는데 필리핀에서 네. 필리핀 이모님들 오신대요. 필리핀 이모님들이 한국에 왔다고 해서 음. 시범 사업으로 이제 뭐 서울시에서 진행하는 모양인데 이게 이제 저출산의 원인이 가사노동이 너무 힘들다. 그렇습니다. 너무 그래서 비싸고 사람도 그러니, 없고 저쪽에 그 필리핀 이모님들 오시면 좋지 않겠냐. 예. 그분들은 우리도 예전에 뭐 독일도 가고 사우디도 가고 했으니 예. 서로 좋은 거다. 네. 그런 취지에서 일단 시범적으로 오셨대죠. 네. 그래서 뭐 궁금한 것도 많고 어떤 분들이 오셨는지 예. 가격은 어떤지 그렇지. 이게 앞으로 늘어날 건지 어떨 건지 등등등 궁금한 네. 게 많아서 백종훈 기자님이 또 현장에도 왔다 갔다 현장에 다녀오셨습니다. 예. 어서 오십시오. 예, 안녕하세요. 네. 이거 취재하려고 지난주에 저 필리핀 가겠다고 결제 올린 거예요? 오늘 굳이 필리핀까지는 안 가도 되는데. 필리핀까지 안 가고 필리핀 취재는 공항까지 다녀요. 공항까지. 그럼 되는 걸 굳이 필리핀을 가겠다고 그래서 하여튼 뭐 필리핀까지는 안 다녀오셨고. 예. 네. 오늘 100명이 들어왔다고요. 오늘. 예, 예. 필리핀까지는 못 가고 인천공항을 오늘 새벽에 갔다 왔는데요. 네. 예, 100명이 들어오는 거니까 나름 뭐 주목을 많이 받았습니다. 예. 좀 소개시켜드리면 슬라이드 잠깐 보시면요. 네. 슬라이드 잠깐 보여주세요. 예, 이렇게 인천공항에 이렇게 입국을 했고요. 아 저분들이에요. 예. 거의 백 기자님 찍은 겁니까? 예. 야. 아니 굳이 갔다 왔을 그냥 왔다고 하면 되죠. 굳이 인천공항에 가는 이유가 뭡니까? 혹시나 뭐 좀 빠뜨리는 게 있을까 재밌는 해서. 얘기 있을까 봐. 이야. 그래서 대표 인터뷰를 한 사람이 했는데요. 글로리 예. 마시나그라는 아무래도 뭐 제일 말 잘하는 분이었겠죠. 예. 대학을 나온 분이라고 하는데 4년제 어. 대학을 가사관리사를 필리핀에서 자격증을 따서 응모하게 됐다. 그리고 한국 문화를 체험하고 돈도 잘 벌어서 이제 이 멘트가 중요하죠. 귀국하겠다라고 한국어로 일부 돈 벌러 왔고 예. 많이 벌어서 귀국하겠다. 눌러 앉는 게 아니고 가겠습니다. 잘 귀국하겠다라고 한국어로 대표 코멘트를 대학을 했고요. 막 졸업한 분이에요? 나이까지 정확히 제가 기억이 안 나는데 예. 대학 졸업자입니다. 아, 대졸 학력이 있는. 예, 예. 야. 마케팅을 전공을 필리핀 대학에서 했다고 하고요. 예. 예. 나름 재원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말도 제일 잘하니까 대표 발언자로 예. 나선 것 같고요. 그래서 이분이 얘기를 하고 손 흔들고 단체 버스 타고 교육 장소로 가셨어요? 이동했습니다. 그래서 어. 보면 필리핀 마닐라 이주노동부가 이분들을 선발을 했어요. 예. 그래서 580명이 지원해서 몰렸다고 하고 그 중에 뭐 5.8대 1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그러네요. 100명을 뽑았고요. 그 아까 말한 그 가사 관리사는 그 필리핀 자격증인데 케어기버, 영어로 케어기버라는 NC2라는 등급의 자격증을 갖고 있다고 하고요. 한 달 동안 국내에서 교육을 받고 예. 다음 달 3일부터 6개월간 총 기간은 7개월이 되겠죠. 그래서 예. 우리나라에서 일을 하고 서울 시민가정 신청을 우리 시범사업자 업자가 받고 공급은 이분들이 이제 그 가정에 가서 일을 하는 그런 체제가 되겠고요. 앞으로 6개월간. 예, 그럼 6개월간 하고 집에 가시는 거예요? 다시? 일단은 그렇습니다. 일단은 그렇습니다. 왜 이렇게 짧게 해? 이왕 있으면 그러니까 좀 준비 길게. 많이 하고 교육도 다 받았는데 왜 6개월만 하고 예. 가죠? 근데 향후에 확대될 가능성인데 그거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필리핀에서 슬라이드 잠깐 보시면 이렇게 한국의 그 케어 간병 보조사로 간다라고 이렇게 현지 언론 보도도 나오고 야, 현지 우리로 치면 옛날에 그 독일. 독일 광고 그렇지. 그 있고요. 사진 독일 한번 찍고. 간호사 파견 뭐 발대식 뭐 어. 이런 거라고 할 수 있겠죠. 야. 공항에서 퍼레이드 해주고 예, 뭐 잘 다녀와라. 예, 그런 이걸 그렇군요. 뽑은 거는 누가 뽑았습니까? 그럼 아까 전에 500명, 580명, 530명? 580명 중에 100명을 필리핀 이주노동부에서 뽑았고요. 예. 예, 거기 좀 선발 기준 같은 거 잠깐 소개해드리면 네. 이게 이제 디파트먼트 마이그레트 워커스 이주노동부인데요. 예. 필리핀에 미국
필리핀의 노동부 이주 노동부. 예. 그리고 보면은 뭐 길긴 한데 제가 요게 좀 재밌어서 들고 왔는데 슬라이드 보시면 24살에서 38살까지가를 받겠다. 젊은 비교적 젊은 층을 받겠다. 층만 받겠다. 그리고 케어 기빙 NC2 자격증이 있어야 된다. 이건 필리핀 자격증이고요. 네. 보면 뭐 당연한 거 있죠. 뭐 약물 중독 안 되고 범죄 기록 있으면 안 되고 뭐 한국에서 뭐 미리 갔다가 뭐 사고 친 거 있으면 안 되고 예. 범죄 이력 그런 거. 요게 좀 독특하더라고요. 그 색각 그러니까 생맹이라고 하죠. 생맹 색약 포함해 예. 색각이라 그러는데 그런 질환이 있어도 안 된다. 뭐 아하. 나름대로 그런 엄격한 기준이 있고 제일 밑에 예. 또 그 토픽이라고 우리나라 그 국제 한국어 능력 시험이 있는데 예. 그것도 패스를 해야 되고 영어는 뭐 기본이고요. 필리핀은 영어하고 타갈로그 필리핀어가 공용어니까요. 예. 그래서 이런 기준들로 꽤 엄격하게 선발을 했다라고 하고요. 엄격하네. 예. 그러니 저기에서 필리핀에서도 예. 우리나라에서 필리핀 가는데 필리핀어 시험에 합격해야 되는 예를 들면 그 건설 노동자다라고 하면 네. 건설 노동자 중에서 그게 나오겠어요? 아니면 대졸자 중에서 대졸 인텔리 중에 나오겠어요? 인텔리 중에 나오겠죠. 나오겠죠. 당연히. 지금 그래서 사실은 저렇게 선발돼서 오는 분들은 에이스 진짜. 필리핀 현지에서는 이런 험한 일 잘 안 하실 분들 그렇습니다. 인 거예요. 그럴 되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공부 곱게 잘하고 공부도 많이 하시고. 네. 돈을 그러니까 필리핀에서 오신 분들 입장에서는 네. 진짜 돈을 많이 벌 수 있는 기회라고 생각해서 그런 거겠죠? 그렇습니다. 뭐 어. 근데 이건 따져봐야 되는데요. 일단 그 간병사를 필리핀에서 하면 네. 월 150페소 우리 돈으로 시급을 하면 3,000원대를 받을 수 있대요. 예. 예. 근데 이제 우리나라에 오게 되면 이제 슬라이드 보면 소개시켜 드리겠습니다. 우리나라에서 오게 되면 예. 최저임금 9,860원에 주휴수당 1,972원 해서 시간당 11,832원을 받을 수 있으니까 예. 아주 단순 계산으로 하면 한 3배 이상 받을 수 있다라고 기대를 할 수는 있습니다. 예. 그리고 40시간 하루에 8시간 일한다고 하면 우리나라 돈으로는 뭐 한 190만 원 정도를 받을 수 있을 것을 기대할 수 있는데 여기서 근로자도 우리 4대 보험료 내잖아요. 예. 그러니까 이 필리핀 간병관리사 그러니까 가사관리사 분들도 예. 4대 보험료를 내야 됩니다. 본인도. 한국에서 일하는 거니까. 우리 시범사업자 반 내고 그 일하는 노동자가 반 내고 그리고 여기 살려면 출퇴근하려면 어딘가 살아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 주거비가 들겠지. 월세도 자기가 본인이 내야 됩니다. 주거비. 그것도 우리가 당장 지원하진 않기 때문에 그래서 그 돈을 빼야 되기 때문에 실질 뭐 이익은 뭐 쉽지 않은 얘기지만 한 월세 한 45만 원에 4대 보험료 한 17만 원 하고 하면 뭐 120~30만 원대 정도를 120~30만 원. 월세도 그럼 필리핀에서 오신 분들이 본인 내야 돈으로 됩니다. 내요? 예, 예. 그리고 우리나라 가정, 그러니까 신청자 입장에서는 이 하루 8시간 일하고 월 190만 원 주는 거에다가 예. 4대 보험도 4대 보험료 고용주가 고용주가 부담하는 걸 약간 떠안고 그리고 약간의 마진 뭐, 소개업체 마진도 소개업체 던져줘야 마진 되고 1~20만 원 정도로 추정이 되는데 그걸 더하면 월 1~20만 원. 그래서 우리나라 신청 가정이 부담하는 돈은 월 220만 원대로 예상이 됩니다. 요즘 그 아이 돌봐주는 이모님 쓰면 얼마 정도 들까요? 요즘 한국에서 저도 안 써본 지 오래됐는데 한 300만 원은 들려나? 훨씬 더 들어요. 더 들어요? 네, 저 쓸 때 300 했었는데요. 뭐 요즘 우리 애들 그 요즘 민간에서 대부분이에요. 하면 보통 지금 저도 뭐 좀 자녀가 좀 아이가 좀 돼서 예. 지금 가격은 알 수는 없는데 서울시 설명으로는 예. 한 280만 원에서 300만 원 그 정도? 정도 민간 가격대. 그리고 지금 출퇴근으로 그리고 지금 공공 아이돌봄 서비스가 있거든요. 예. 그거는 좀 저렴한데 요런 8시간 일하고 약간의 가사도 해주는 시간제 종합형으로 할 때는 시급이 14,400원입니다. 예. 그래서 이걸 뭐 160시간으로 환산하면 필리핀 가사 관리사가 한 15% 정도, 20%가 되기 힘들더라고요. 제가 계산 자체적으로 예. 해보니까 15%에서 많으면 20% 정도 저렴하다 정도로 새기시면 될 것 같습니다. 많이 저렴하진 않네요. 원래 이제 필리핀 분들을 모셔왔을 때는 네.
진짜 파격적인 가격에 할 수 있는 거 아니냐인 건데 최저임금 적용하고 4대 보험 적용하고 뭐 주거비도 뭐 하고 그렇습니다. 뭐 그런 것들이 포함되니까 그렇게 네. 뭐 저렴하긴 저렴한데 기대했던 것만큼은 아니네요. 그렇습니다. 뭐 처음에도 우려가 좀 있었거든요. 최저임금을 과연 안 줄 수 있겠느냐. 우리나라처럼 그 고용 허가제를 도입하고 있는데 최저임금을 안 주는 게 가능하겠느냐. 그리고 예. 최저임금위원회에서 뭐 업종별로 내외국인 차별하면 ILO 협약 위반이라는 비판을 들을 수 있으니까 예. 그럼 업종별로도 예를 들어서 뭐 가사관리사를 조금 낮은 임금을 주는 업종으로 좀 해보자 뭐 그런 얘기가 있었지만 예. 뭐 지금 최저임금위원회에서 아예 그게 거부가 됐잖아요. 그래서 업종별로도 안 되고 내외국인 차별도 안 되고 그러다 보니까 앞서 설명드린 것처럼 최저임금, 주유수당, 4대 보험료 아주 적은 시범업자의 마진 이렇게 까지도 하면 다 지불을 해야 예 그래야 되다 보니까 최소 그렇게 저렴하게 책정하기는 어려웠던 측면이 있습니다. 220. 예. 조금 조금 싼데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영어 아이한테 영어를 뭔가 이렇게 듣게 해준다는 그런 컨셉으로는 조금 나으려나 모르겠네. 예. 그 이분들이 그럼 어디서 지내나도 궁금해하신 분들이 있어서 예. 서울시가 설명한 게 있는데 슬라이드 잠깐 보시면요. 그냥 원룸입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원룸에 2인 1실 또는 1인 1실로 원룸을 구했다고 하고요. 아까 서울시가 지원했다고 돼 있는데요? 아니에요? 이게 지원이란 게 돈을 예. 내줬다는 지원은 아니고 어. 서치 살펴봐주고 찾아주는 것까지 했다고 합니다. 아, 근데 돈은 여기서 자면 됩니다. 예, 여기서 지내시면 됩니다까지 한 거고 한 달에 얼마입니다. 월 평균 45만 원 언저리인 것 같은데요. 1인당 예, 1인당. 그 금액은 또 본인이 내야 됩니다. 그걸 내게 되면 또 세금 지원 논란이 있을 수 있어서. 저거는 그럼 민가예요, 민가? 그냥 예, 아무 예. 집. 예, 민간의 월세고 강남의 어떤 곳, 뭐 세부적으로 밝힐 수는 없는데 강남의 원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강남 원룸에 1인당 얼마 낸다고요? 45만 원, 1인당 얼마 45만 원. 후반해요? 혼자 사는 곳은 찾기 어려울 것 같은데요. 그러면 거의 고시원이고 예. 다만 45만 원씩 둘이 내서 1인당 90만 원 내는 조금 넓은 방에 둘 쓰는 거야 얼마든지 네. 찾을 수 그래서 있을 2인 것 1실 또는 1인 1실 그런 데 거를 산다. 찾아만 줬고 돈 자체는 노동자 본인이 낸다. 가사관리사 본인이 내는 걸로. 풀 퍼니시트여야 되겠네요. 침대 사고 뭐 그릇 사고 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6개월이라고 하는데 살림장만만 해도 한 달 월급 다 날라가겠네요. 그렇습니다. 뭐 근데 보통 냉장고 뭐 그런 것들은 있으니까요. 예. 뭐 그릇까지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만 알겠습니다. 어느 정도 생활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래도 오신 분들 입장에서는 필리핀 현지에서 받는 것보다는 한 2배 정도는 되겠네요. 얼추. 맞아요. 그래도 현지에서 일하면 시간당 3,000원이라니까 네. 네. 지금 여기는 시간당 만 원. 한 만 원 받아서 월세 내고 하는 거니까 네. 150이면 시간당 한 7,000원쯤 받는 거니까 맞네요. 네. 어이 사람 계산 잘하네. 대충 대충 두 배. 2배 정도 될 것 같은 느낌이네. 그게 그 뒤쪽에도 제가 준비를 해봤는데 예. 그 홍콩에서 예. 그 필리핀 관리사들이 많이 고용돼 있거든요. 예. 우리 저 김현철 홍콩 가기대 교수 우리 언더스탠딩에 많이 네, 나오시는 네. 예. 홍콩에서도 이게 예, 한번 이모님 써봤다고 쓰셨다고 이용 많이 하신다고 하는데요. 예. 지금 안 대표 계산하고 좀 비슷합니다. 그 실질적인 홍콩에서 필리핀 관리사를 고용할 때 이용자 부담은 한 7,000원대, 8,000원대. 임금은 3,000원대로 알려져 있는데 예. 대신 조건이 많아요. 식사도 줘야 되죠. 주거도 주거도 줘야 되고. 마련해야 되죠. 주거 우리는 지금 본인이 내는 거지만 홍콩에선 지원을 해줘야 되는 걸로 돼 있어요. 조그만 네. 방이 다 하나씩 예, 있다고 방이 다 그러더라고요.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의료도 해줘야죠. 그리고 때때마다 명절 때 고향 돌아갈 수 있게 항공료 지원해야죠. 뭐 그런 조건들이 있어서 실질 부담은 월 120만 원대, 월 시간당 한 7천, 8천 원대 정도라고 해요. 예. 그래서 홍콩하고 얼추 비슷한 조건 정도일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 조건이. 예. 그래도 홍콩 그러니까 버는 사람 입장에서는 홍콩이 살짝 싼 것 같고 네. 한국이 조금 더 버는 정도. 예, 조금 더 버는데 뭐 월세 빼고 뭐 예, 4대 보험료 그거 빼고 빼면. 그러면은 비슷해질 수도 있다. 음. 라는 계산이 나오고요. 근데 임금이 낮아 보이는 효과는 있습니다. 여기 식사, 주거, 의료, 항공을 홍콩에서 보조해줘야 한다라는 거는 예. 약간 임금 외적인 걸로 돼 있거든요. 실질적으로는 부담인데 임금을에서는 빠지기 때문에 시장 가격에 예. 들어가는 건 아니고. 홍콩에서 일하는 게 좀 덜 매력적으로 보일 수는 있습니다. 필리핀
지원자가 볼 때는. 막상 받는 월급에는 없으니까. 예, 예. 근데 우리나라가 매력적으로 보일 수는 있고 시범 사업이기도 하고 그러니까. 예. 근데 실질적으로는 좀 비슷해질 수도 있다. 저기는 최저임금 이런 건 없죠. 홍콩은. 홍콩은 원래 최저임금 자체는 있고요. 예. 외국인에게는 적용하지 않- 적용하지 않기로 음. ILO 국제노동기구의 가입 비준을 그 조항에 한해서는 안 했다고 합니다. 오. 그래서 홍콩은 최저임금 있다. 어. 그리고 외국인 차별 있다. 음. 이렇게 정리하면 되고요. 싱가포르도 비슷한 사례를 많이 듣는데 싱가포르는 안 대표 말씀처럼 최저임금이 없습니다. 아예 없고. 그래서 그냥 거기도 마음대로 가사관리사가 그냥 시장 가격에 예, 형성되는 거고. 예, 시장 가격으로 낮은 가격으로 돼 있고요. 어. 다만 전제는 있습니다. 이거는 요번 필리핀 가사관리사는 어쨌든 시범 사업이지만 업주가 필리핀 가사관리사를 고용해서 지금 들여오는 거잖아요. 예. 근데 홍콩이나 싱가포르는 그냥 중개 플랫폼만 있고 각자 사적 계약으로 오실 분 그래서 필리핀 가사관리사를 고용해 오는 사적 계약이거든요. 알바몬 뭐 이런 데서 예, 그냥 그런 그냥- 형태로 형태는 좀 다양하고 최저임금은 그래서 적용되지 않는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글쎄, 우리나라도 그럼 지금 최저임금을 안 드릴 수는 없으나 집주인이 그러면 알겠습니다. 최저임금은 드리고 저희가 고용을 하되 저희 집에서 주무시는 조건이고요. 한 달에 월세는 100만 원이고요. 그리고 저희 집에서 식사도 드리는 조건인데 사드시는 조건이고 한 끼에 2만 원이고요. 네. 뭐 그렇게 하면 실제로는 한 70만 원만 드리는 셈 아니겠어요? 한 270만 원 드리고 네. 최저임금 반값 했어요. 100만 원, 뭐 숙대 100만 원 이렇게 서로 오가니까 참 사람 그런 쪽으로 그러면 머리가 잘 돌아가. 지킬 건 지키면서 어. 그분들도 그러나 밥 주고 지을 거 주고 70만 원 주면 뭐 나쁘지 않네. 한국 구경도 하고 뭐그 서로 니즈 맞을 것 같은데 그럼 불법은 아닐 것 같은데요. 불법은 아닐 아닌데 것 이번에 설계한 시범 사업은 취업 사업은 아니. 출퇴근제로 돼 있고 예. 그 서울시가 서칭한 그 원룸에 계약을 하는 걸로 전제가 돼 있어서 시범 사업은 그렇고.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설명은 좀 네. 오는 사람 위주로 됐는데 예. 신청하는 분들 입장에서 한번 그게 어떻게 볼게요. 신청합니까? 그래도 예. 관심 있는 분도 있을 신청 텐데. 가정은 지금 1일 기준으로 400가구 넘었다고 하는데요. 422가구. 12세 이하 영유아가 있는 가정. 그러니까 아이 돌봄에 이번 시범 사업은 맞춰져 있습니다. 노인 쪽은 아니고요. 예. 노인 간병 쪽은 아니고 특히 7세 이하 자녀 가정을 우선 고려한다고 하고요. 아니면 임신부가 있어서 곧 애가 나올 가정. 나올 가정. 예, 요게 지금 기본적인 신청 요건입니다. 그러니까 아이를 돌보는 집에 도움을 주는 그 2% 말 초반에 도입부에 말씀하신 그 컨셉이 맞고요. 아마 지금 어제 오늘 약간 뉴스가 나왔었기 때문에 신청자가 좀 늘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한 5, 600가구가 신청했을 수 있고요. 다만 이게 8시간 풀 패키지만 선택할 수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예. 4시간, 6시간, 8시간 선택할 수 있게 돼 있어서 신청자 입장에서는 그렇게 신청하는 거고 예. 노동자 입장, 가사관리사 필리핀 가사관리사 입장에서는 두 집을 갈 수도 있습니다. 4시간씩 끊어서 두 집을 갈 수도 그럴 있고. 수도 있겠네요. 왜냐하면 임금을 확보해 주는 게 이번 시범 사업의 만족도의 성패이기 때문에 예. 그래서 두 탕을 뛸 수도 있습니다. 그 야. 관리사 계약하기에 입장에서. 따라서는 예, 계약하기에 따라서는. 그래서 그래서 필리핀에서 오신 분을 쓰고 싶다. 그럼 신청하면 오케이 보내드리겠습니다. 보내왔는데 면접을 통해서 서로 그럼 그 서로 맞춰봐야 되는 거니까 사전에 예, 예. 그 절차는 있어요. 절차는 있는데 사실상 좀 그 가사관리사의 스펙, 예. 뭐 나이는 얼마고 음. 영어 점수, 한국어 능력 평가 점수는 얼마고 예. 어느 대학을 나왔고 뭐 이런 것들을 제공하고 예. 사실상 배정 방식으로 한다고 하고요. 지금 2% 걱정이 아마 마음에 안 드시면 서로 마음에 안 들 수 서로 있죠. 마음에 안 그럴 수 들면 있죠. 어떡하지라고 할 수 있는데 그러면 후순위로 이렇게 넘어간다 그래요. 후순위로 넘어간다면 또 주는 건 아니고 그렇습니다. 그 기회를 또 주고 어쩌고 하기에는 이 시범 사업 기간이 짧기 때문에 강제할 땅이네요. 서로. 예, 마음에 들면 그냥 하는 거고. 마음에 안 들면 파토고. 예, 파토고 후순위로 가는데 사실상 신청 가구 수가 4,500가구니까 뭐 사실상 후순위는 거의 없다고 그거 좀 바꿔주면 되지. 공무원 귀찮다고 안 바꿔주는 거 아닙니까? 그거 한 번 더 기회 주면 되는데. 네. 그러니까 이제 당신은 아니라도 쓸 사람 많으니까 까탈스럽게 굴지 말고 그냥 드리는 하세요. 대로 쓰세요라고 예, 뭐. 받아들여지는데. 뭐 나쁘게 보면 그럴 수 있는데요. 예. 뭐 또 뒤에 사람도 기회를 좀
받아야 되는 측면이 있으니까요.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신청은 이제 어. 앱을 보통 요즘 시대는 앱 시대니까요. 예, 앱으로 그, 신청한다. 예, 앱으로 신청을 하는데 어. 업체가 두 곳이에요. 근데 그 중에 제가 회원 가입해서 깔아본 앱은 이거고요. 예, 지금 슬라이드 대리주부? 잠깐 봐주시면 음. 대리주부란 앱인데 여기에 서울시 외국인 가사관리사 시범 사업을 이렇게 탭을 하면 되고요. 들어가면 신청 대상은 이렇다. 제가 설명한 거 나와 있고요. 우선 선정 요게 조금 다른데 일단 12세 이하 자녀가 있거나 임신부가 있거나인데 기본 요건은 그렇고 예. 우선 선정의 요건은 한부모 다자녀 맞벌이 임신부 순서로 저 순서로 해서 끝장 나겠군요. 어차피 한부모 신청은 예. 많을 테니. 한부모 다자녀가 거의 뭐 예, 그래서 맞벌이 여기까지 조금 거의 급한 돌봄 수요가 있는 쪽 순으로 하고 여기서 결정이 안 나면 지금 사업 자체는 일하는 건 6개월이잖아요. 그래서 예. 조금 이용 기간을 길게 설정하시는 분 그런 분들 위주로 선정을 하겠다고 합니다. 5대1 일하는 정도. 기간을 길게 설정한다는 건 난 3개월만 쓰겠다 이런 그거보다 가정도 그건 안 있을 수는 되고. 있잖아요. 근데 6개월 풀리 쓰겠다라는 분들한테 약간 더 동점인 경우엔 예, 우선순위를 드리는 걸로 야. 등록이 누구나 돼 6개월 있고 쓰겠다고 하겠군요. 한부모 다자녀가 그냥 싹쓸이 해가겠네. 그리고 약간 논란이 있는데요. 소득 기준, 자산 기준 이런 건 없습니까? 그런 건 없습니다. 다주택자 괜찮아요? 다주택자 소득 기준 전혀 없습니다. 예, 다주택자가 우리나라에서 괜찮을 리가 없는데. 괜찮다지 않습니까? 예 기준 괜찮습니까? 없다고 네. 확인을 했고요. 소득 진짜? 기준 다주택 기준은 없고요. 자산 기준이 없으니까. 예, 자산 자산 기준? 기준 소득 기준 자산 기준. 웬일이지? 돌봄 웬만하면 기준만 다주택자는 안 되는데. 위주로 초점을 맞춰서 이건 하고 어차피 그래도 돈을 뭐 한 200만 원 이렇게 내야 되니까 너무 저소득인 분들은 이게 또 못하겠죠. 예, 못할 수 있습니다. 예. 그래서 논란이 하나 있는데 좀 예. 소개시켜드릴 논란은 논란이요? 아이 돌봄에 초점을 맞췄는데 그럼 어디까지 일을 시킬 수 있느냐 이것이 그거 애매하겠네. 약간 애매합니다. 슬라이드 잠깐 봐주시면 예. 그 앱에 아까 말한 그 대리주부 앱에도 보면 논란이 있을 수 있어 설명을 하고 있어요. 예. 아이 돌보는 게 주 업무고요라고 하면서 세탁 아이가 뭔가 관여된 세탁 그리고 아이가 관련된 청소 그리고 주방일 아이 돌봄과 연계된 어떤 간단한 주방일 이런 것들을 할 수 있고 욕실 청소도 아이가 관련된 목욕 관련 그런 것들을 할 수 있고요. 네. 이게 왜 이렇게 설정이 돼 있냐면 막 흔한 말로 막 청소 노동자 시키듯이 전문 청소를 시키거나 예. 인테리어 개비한 다음에 이거 다 치워줘 이런 노동은 좀 안 시킬 수 된다? 없다 안 된다라는 걸 전제를 깔기 위해서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는 거고요. 음. 불가 업무는 쓰레기 배출 분리수거 이런 일 시키시는 거는 좀 안 된다. 그리고 인테리어 그래요? 전후 정리하는 거 치우는 거 안 되고 곰팡이 제거 전문 청소 안 되고요. 지금 어르신 돌봄이나 어르신 상차림 이런 것들 업무 반려동물 돌보는 것도 안 되고. 안 된다. 다 예. 아이와 관련. 아이와 좀 관련된 약간의 부수 가사 업무를 하시는 걸로 수납 정리 불가. 이거 방 정리 좀 해주세요. 안 되네요. 네, 그렇습니다. 이거는 애가 쓰는 용품이니까 요 방금. 그 정도는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뭐 이 방 다 치워주세요. 뭐 이런 업무, 뭐 인테리어 하고 남은 잔여물 다 치워주세요. 뭐 이런 거 안 된다라는 그런 업무 이 분장이 필리핀 이 가사 도우미 분도 난 이 집은 진짜 못하겠어 너무 짜증나 이럴 수도 있을까요? 그럴 수 뭐 있겠죠. 사람 사는 당연히. 세상이니까 그럴 수도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예, 오히려 그분들이 그런 게 많을 거고 그러면 저는 바꿔달라고 그러는 경우 많을 것 같은데요. 예, 뭐 가사 도우미 여긴 진짜 입장에서. 진상이에요. 예, 이프로 말씀처럼 비교적 당연히 고졸자 이상이고 대학 졸업자가 상당수라고 하니까 예. 뭐 그쪽도 뭐 사람 사는 일이기 때문에 네. 그런 컴플레인이 있을 수는 있을 것 같고요. 음. 그 시범사업 업체하고 서울시가 원만하게 또 고용노동부가 관여해서 좀 조정을 하든지 아니면 뭐 바꿔주든지 뭐 그렇게 대책을 세울 걸로 보입니다. 야, 네. 참 이거는 서울시가 다 관여하는 거야. 아까 전에 그 백 기자님이 말씀하셨던 예. 무슨 앱을 통해서 신청한다고 했는데 그건 서울시 앱은 아닌 것처럼 보이던데. 예, 시범사업자 업자가 두 곳이 있는데요. 예. 예, 그 두 곳에서 각각 만든 두 개의 앱입니다. 근데 아예 관련이 없을 수는 없는 게 이탈하거나 뭐 행방불명되면 안 되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 앱은 서울시와 고용노동부가 연계돼서 모니터링을 할 수 있는 그런 앱으로 돼 있고 예. 적어도 겉모양은 업체의 앱입니다. 음. 그 고용을 하는 시범사업자 업체의 앱. 업체도 그럼 서울시한테 돈을 받습니까?
일부 받습니다. 그 아. 앱을 구동시키고 개발하고 메뉴를 구성하고 그런 것들을 할 때 서울시 지원을 받았다고 합니다. 서울시 시범 사업이면 서울시 홈페이지에서 신청 받으면 될 것 같은데 예. 저 업체가 중간에서 해주는 일은 그럼 고용주에게 돈 매달 입금 받아서 예. 4대 보험 내고 급여 이렇게 지출해주고 예. 뭐 콜센터도 양쪽도 해주고 예. 그거를 그런 일을 주로 하겠다는 하는 거죠? 거군요. 그렇죠. 그리고 제일 큰 거는 이제 이용 과정에 어떤 신청이나 뭐 있을 수 있는 컴플레인이나 뭐 어떤 전화 응대라든지 그런 게 그 업체의 주된 업무일 것 같아서 예. 그게 업무가 복잡해 보이진 않아요. 어. 근데 다만 이제 그러면 마진도 별로 없어 보이고 그 사이즈도 100명인데 100명인데 뭐 많지는 않고 별로 이익이 날 것 같지 않은데라는 생각하실 수 있는데 예. 지금 서울시나 고용노동부가 이게 E9 비자거든요. 비전문직 취업 비자인데 예. E9 비자에 이 가사 관리사를 외국인으로 해서 하는 건 처음이에요. 그래서 요 E9 비자 가사 관리사 분야를 키울 수는 있거든요. 앞으로 큰 컴플레인이 없고 반응이 좋으면 그러면 이게 500명이 되고 1000명이 될 수 있지 않습니까? 3년, 예. 5년 뒤에, 예. 10년 뒤에는. 예. 그래서 그 업체들은 그 수요를 보고 일단은 적은 마진이라도 좀 들어와서 하려는 걸로 보입니다. 그래서 이게 뭐 1000명 시장이 된다, 10,000명 시장이 된다 그러면 업체들도 앱을 통해서 예. 소비자 접점을 가지게 되면 약간의 그 선점 선점 효과? 효과가 있겠죠. 예, 그래서 그걸 바라고 업체들은 하는 것 같고요. 예. 지금 앞서 제일 앞으로 돌아가서 업체 마진은 뭐 얼추 계산해봐도 1-20만 원을 많이 넘기는 힘들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마진은 좀 적은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렇지만 하여튼 필리핀 요 이모님 사업은 좀 해보려고 예, 예. 민간 업체들도 들어갔다. 예. 근데 원래 이 대리주부라고 하는 이 앱이 원래 가사 도우미 파견해주는 원래 이런 업체 플랫폼 앱이네요. 그렇습니다. 예. 그러니 기왕 이미 할 거. 하루 종일 전화 받는 게 일이신 분들이니까 예, 예. 그냥 사업 확대 차원에서 예. 또 이렇게 이런 식으로 홍보도 되고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야, 결국은 그게 제일 얼마를 줄 수 있는 거냐, 예. 최저임금을 하는 게 맞는 거냐 어떻게 아닌 거냐. 되냐. 그게 논란이 끝까지는 않겠군요. 예, 결국은. 그게 복잡하지만 하여튼 이 필리핀 가사관리사 입장에서는 총액은 190여만 원으로 보이지만 거기서 월세 내고 4대 보험료 내야 되는 거고요. 예. 네. 이쪽 이용 가정 입장에서는 230만 원대 정도를 내야 되는 거거든요. 예. 근데 공공 돌봄 서비스하고 볼 때는 15% 정도 쌀까 정도기 때문에 신청 가정 입장에서 매력이 있을지 그리고 이쪽 여기 일하러 오는 필리핀 가사관리사 입장에서 홍콩 등에 비해서 과연 매력이 남는 있을지. 게 많을지 있을지. 그래서 양쪽이 작동이 잘 돼야 이 제도가 좀 활성화되고 굴러갈 수 있다고 보입니다. 그런데 지금은 홍콩보다는 약 2배 정도는 더 받는 거죠. 2배 받아서 밥값을 이제 본인이 이제 쓰셔야 되니까. 밥값, 뭐 주거비, 그런 비용은 예. 드는데. 근데 그 주거비는 내고 나더라도 대략 2배니까 음. 홍콩보다는 홍콩 필리핀 분들 입장에서는 매력적인 것 한국에 같고. 오고 싶어 하겠네. 매력적일 예, 그리고 것 같고. 한국어 전공자나 어. 뭐 이거는 이제 검증을 해야 되겠습니다. K-팝 문화나 이런 거에 좀 관심이 많은 한국어 전공자들이 많이 지원을 했다고 합니다. 한국어 배우기가 이거 쉽지가 않아서 이거 하려고 굳이 한국어를 배울 생각까지는 글쎄요. 예. 가서 6개월 일하려고 본인 필리핀어 배워볼 수 6개월만 일하려고 하지는 않겠죠. 한 번 예, 배우면 연장을 앞으로 노리지 계속. 않을까라는 생각은 해봅니다. 할 수 있는 겁니까? 하다가 6개월 그거는 모르겠습니다. 그거는 일단 시범 단언을 사업이니까 못 하더라고요. 어떻게 될지. 고용노동부나 서울시도 이번에는 그러면 정부가 허가해 줘야만 이게 되는 거고 예를 들면 그렇습니다. 비자가 나가야 되니까 그럼 필리핀 현지에서 제가 어떤 분을 알아서 혹시 저희 집에서 가사 도우미 해주시겠습니까? 뭐 조건은 당연히 합법적으로 맞춰서 드려야 되겠죠. 네. 뭐 오케이 하면 오는데 비자는 못 받습니까? 그분은? 그러니까 즉 이렇게 그냥 저도 그럼 한국에서 가사 도우미 해볼래요. 그거는 안 되는 모양이죠. 조금 현실적으로 그건 안 어려울 돼- 것 안 같습니다. 되나 아까도 봐. 앞서 설명드렸듯이 어. 필리핀 이주노동부가 되게 그 공평한 기준으로 본국에서는 자기들 딴에는 평가를 해서 선발을 했기 때문에 제가 사사로이 누구를 안다고 해서 필리핀 어느 분한테 연락해서 그렇게는 안 되고. 빨리 지원해 그럼 E9 비자 받을 수 있어. 비자가 안 나오는 예, 거예요? 비자가 그렇게 나오긴 힘듭니다. 비자를 제한하고 있으니까 지금 고용노동부하고 서울시하고 저쪽 필리핀 이주노동부가
다 협약으로 해서 이렇게 나가는 조인트 거라서. 과정이기 때문에 예. 사인이 뭐 끼어들어 가지고 비자를 달라고 한다든가 그런 거는 현실적으로 지금은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게 이제 또 홍콩, 싱가포르 모델이기도 하고요. 근데 우리는 일본, 독일, 영국처럼 철저한 그 고용 허가제 통제 하에 하는 시스템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예. 물론 그 단점이 이제 임금을 못 맞춘다는 단점이 있는데요. 내리지 못한다는 단점이 있는데 네. 사사로이 하는 거는 현실적으로 지금으로서는 어렵다고 볼 수 있습니다. 조금 이 시장이 넓어지긴 넓어져야 될 것 같긴 한데 너무 사람 구하기가 어렵다고들 하니까 조금 넓어지긴 해요. 일단 하여튼 시범 사업이 어떻게 되는지를 봐야 되겠네요. 문제가 예. 없는지. 개인적인 생각은 어떻습니까? 저는 이런 게 활성화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럼 좀 더 임금을 낮추자. 임금도 낮추고 많이 들어오고 좀 이렇게 왜냐하면 그분들이 선택할 수 있잖아요. 물론 뭐 최저임금을 우리나라는 최저임금법이 있어서 뭐 그걸 벗어나기가 쉽지는 않을 것 같은데 현재 제도상에서 현재 제도상으로 그러니까 현대 제도를 바꾸자. 임금 낮추려면 임금을 낮추려면 ILO는 개나 줘라. 그런 뜻이잖아요. 그럴 수 있으면 그것도 좋겠다. 아, 그러니까 제가 문의해 보니까 일단 최저임금위원회에서 예. 업종별 그러니까 내외국인 차별은 현실적으로 어려울 것 같고요. 우리나라 국가 이미지도 있고 그래서 그건 어려울 것 같고 다른 나라 하듯이 일본, 독일 하듯이 업종을 낮추는 쪽으로 결의를 해줘야 되는데 그것도 최저임금위원회에서 통과가 돼야 되는데 그게 지금 안 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어른 음식 조리도 못하게 돼 있네요. 예. 이모님 저희 저녁 좀 차려주세요. 그런 거 안 해요. 그러면 안 되지. 너희들이 직접 하세요. 이렇게 된다는. 예. 그것도 분쟁 잘 원만하게 돼야 될 텐데 네. 그런 것들도 논란의 소진이 있어 보입니다. 그렇군요. 백종원 기자 개인적인 생각은 어떻습니까? 본인 생각을 얘기해. 그냥 우리 서로를 좀 알아가고 싶은 거지. 네. 저는 최저임금이라는 선을 넘기는 현 제도에서는 어려우니까 예. 그 국가에서 보조금을 조금 주더라도 넣는 쪽이 어떨까. 아. 그러니까 두 가지 방법이 있다고 학자들이 그러거든요. 예. 이쪽의 현물, 그러니까 필리핀 가사관리사의 월세비를 뭔가 공동 숙소를 만들어서 현물로 주는 방법. 예. 그래서 국가가? 그래서 그 임금을 다운시켜서 그 마진을 만큼 내리는. 그래서 이쪽을 싸게 만드는 방법. 근데 그건 최저임금 위반이잖아요. 그러니까 현물 지원인 거죠. 최저임금을 주되 예. 3,000원은 돈으로 주고 7,000원은 방이나 음식으로 줄게. 예. 2% 아이디어. 예. 어. 그래서 이쪽을 낮출 수 있는 현실적으로 낮출 수 있는 현실적으로 주는 거는 최저임금 지킨 것 같은 모양새가 그렇지. 되면서도 주고 나서 이쪽을 낮추는 반값 100만 원 예. 네. 내라고 하는 거. 조금 극단적이긴 한데 그런 방법이 있고, 있고. 반대로 이쪽을 주는 방법. 그러니까 이쪽은 돈을 최저임금으로 마진하고 다 주고 예. 필리핀 자산 관리사한테는 우리나라 이용자들한테 보조금을 줘서 이렇게 좀 낮추는 실질적으로 230만 원이 아니라 뭐 한 190만 원, 180만 그건 원. 후자 쪽은 네, 모르겠습니다. 그거면 정부가 사실상 필리핀 그 이모님들한테 지원하는 셈이 되니까. 근데 그럼 한국인 다른 거 쓰시는 분들은 왜 안 주냐? 예, 그 그럴 수 가사도우미 그런 논란이 보조를 또 있을 그럴 수 수 있죠. 있겠네요. 그런 논란이 있을 수 있어서 예. 이쪽을 낮추거나 이쪽을 낮추거나 해서 뭔가 하여튼 낮춰야 좀 제도가 더 활성화될 수도 있고 또 이용하시는 분들이 230만 원 그러면 놀라실 수도 있거든요. 예. 너무 비싸다고 여기시는 분들도 있어요. 물론 한 15% 20% 싸네라고 좋게 보신 분들도 있지만 별로 안 싸네라는 분들도 있기 때문에 그렇지 서로 어색한 거 생각하고 뭐 하여튼 공급이 좀 이게 또 많아져야 지금 제일 이게 문제가 너무 공급이 없으니까 이모님 공급이 없어서 가격이 비싸고 진짜 사람 구하기 어렵대잖아요 여전히. 예. 그러니까 일단 공급은 뭐 최저임금은 둘째 문제라고 하더라도 일단 공급이라도 많아지면 그러면 가사도우미 하시는 우리나라 분들은 그 노동 급여가 떨어질 텐데 떨어지겠죠. 그분들 소득은 줄어도 괜찮다. 그래도 뭐 시장은 공급은 늘어야 된다. 그건 뭐 아파트 공급이 늘어야 된다는 거 똑같은 논리죠. 의사들 공급 늘리는 거 똑같은 거 아닙니까? 사람 많이 변했습니다. 오. 물론 그럴 수는 있지만 그- 어쨌든 이거는 그런 얘기는 하더라고요. 수요에 비해서 시장 네, 공급이 경제학자들이 너무 적으니까. 뭐 이쪽 임금이 2% 걱정처럼 떨어질 수 있거든요. 예. 그 우리 국내 한국인 당연히 그렇죠. 관리사 외국인 임금이 건설로 그러면은 수입해오는 거랑 똑같죠. 조금 일이 좀 험하다고 하는 간병 관리사 쪽으로 넘어갈 거다 시장으로 아, 전이 될 거다. 그래서 이제 아이 돌봄 시장은 조금 외국
쪽에 조금 더 활성화되고 예. 시장이 넘어가서 간병 쪽으로 조금 이동하지 않을까? 그러니까 같은 돈 받고 더 험한 일 하신다는 거잖아요. 기존의 한국인 이모님들이 그래도 된다. 된다라기보다는 넘어가지 않을까? 고마해 이제. 근데 대신 이 노인 간병 쪽은 페이가 더 셉니다. 예. 이 유아 관리 근데 그쪽으로 보조보다 많이 넘어가시면 그 페이도 줄어들게 내려오겠죠. 당연히. 약간은 내려오겠죠. 그렇지만 네. 워낙 지금 300만 원 후반대로 예. 월 임금이 높기 때문에 노인 간병 쪽으로 넘어가면 어떡하냐, 이거. 되지 않겠나 생각을 해봤습니다. 뭐 장난쳐서 물어보긴 했습니다만 네. 참 답이 없기는 한데 그러게요. 일단 뭐 한번 해봐야죠. 어찌됐든 간에 해보는 건 좋은 시도라고 봅니다. 뭐 어쨌든. 예전에 저 FTA 할 때 쌀 수입하냐 마냐를 예. 두고 어. 농민들은 하지 마라. 어. 근데 우리는 또 하자. 어. 그랬잖아요. 소고기 예. 수입도 마찬가지고. 네. 피해 보는 계층은 분명히 있고 야, 이거 어떻게 할지가 참. 한번 해보면 고민거리가 뭔지 그 네. 정도 숙제가 나오겠죠. 예. 특히 업무 부분, 최저임금 부분 하여튼 앞으로 6개월 동안 별일 없이 잘 큰 문제 없고 무사히 잘 괜찮네. 가셨네. 어. 괜찮네. 어. 해야 이제 조금씩 더 늘어나기도 하고 네. 그러면서 조건도 좀 회부되고 그러지 또. 또 무슨 일 생기고 그러면 안 된다 진짜. 예. 무슨 일이 생상하시는 겁니까? 그러니까 이제 일 마치시고 네. 또 밖에 또 외출해서 저녁에는 그분들도 이제 젊은 분들이고 한국 네, 보러 왔으니까 네, 할 거 네, 아니겠어요. 네. 또 이제 밖에 다니고 그러시다가 또 뭐 좀 어. 길에서 넘어지거나 또 뭐 아이고. 과음하시거나 그러면 안 어. 되는데. 뭐 그런 경우 생기고 그러면 또 이제 자, 백종희 기자님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고맙습니다. 네.